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시적 표현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가을 목사님, 시인이시죠. 시창작 이론과 실제에 관한 책을 발간하시는데 그 책 내용 중에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이제 듣고 그 듣는 얘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문학 분야는 시, 수필, 소설 등 분야가 있는데 시는 이제 시사적 표현을 하고 수필은 사실적 표현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는 문학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필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지만 시는 기승결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은 표현하는 언어의 예술이다. 감정의 단순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숨겨놓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감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일탈한다니까 좀 특이하게 들었는데 감정을 가능하면 자제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감흥이 있는 시를 쓰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은 절제하고 내 고백, 자기 성찰로 감흥이 있는 시를 써야 남에게 감동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체험과 상상력의 산물이며 인간관계의 통찰을 통해 우리말을 문장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시작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사물의 형상을 그려놓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수채화를 예를 들면서 수채화가 하나의 형상이라면 그 수채화, 꽃 형상을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듯 미적 감각과 그러한 감성을 나타내는 표현, 기능이 잘 조절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는 시각적, 청각적, 심리적, 상징, 이미지를 잘 그려야 한다. 사물을 모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다양한 글의 형태를 통해서 비범한 의외의 언어로 시를 써야 된다.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의 기본이다. 시 쓸 때 미사여구만 너무 나열하는 그런 시는 길어질 수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를 보자 하면서 예로 들었는데 뱀은 길다. 바로 이게 시 한 편이에요. 프랑스의 시인 쥐일 르나르라는 사람의 시죠. 그리고 이제 실만한 물가, 이 작가회도 있습니다만 실만한 물가 자체가 한 편의 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시편을 많이 봅니다. 시편이 아주 시로서 중요하죠. 또 아가서는 사랑의 시로서도 또 중요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를 많이 보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유튜브 시대 국제적 소통,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를 써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상당히 국제화에 맞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시를 써서 외국인 단 한 사람이라도 봐도 그것은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상당히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남은 박완신 TV를 통해 신앙송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편씩 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만 해도 바로 시로 써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는 어느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작사한 가곡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가곡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KBS 아트홀 등에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바로 불려나갔습니다. 또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해 주셨죠. 그림궁강산 최영석 선생이 12곡,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훈 선생이 쇠곡 등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서 음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제 신앙송 영상과 음악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답글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또 교직에 공직에 있다가 교직에 있었고 또 법학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과학 또 철학도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철학이 하나의 필수과목으로 들었어요. 사학도 필수과목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세계문화사, 국사 이런 과목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법학과 행정학 또 이런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이런 분야도 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도 이렇게 써야 된다. 또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 시인들은 의술에 맞는 시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시를 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또 이렇게 신앙시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법률 행정 전공하는 사람으로서의 법률 행정과 관련된 또 시도 쓰고 있고 그 이외에 철학, 문학, 종합적인 시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대상에 맞는 시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농촌에는 농부들에 맞는 시, 어촌에는 어부들에 맞는 시, 또 도시 사람들은 도시 사람에게 맞는 시, 국제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맞는 시, 다양한 시를 써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제 시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처서가 지났다고 하지만 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처서가 지나면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덥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더위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